50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애주기가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에 따른 재무설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수입, 지출과 저축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얘기하고, 왜 필요하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한 거죠. 일생 동안 내가 소득이 꾸준히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에만 소득이 있고 소비는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소요될 자금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과 소비의 비중, 내가 소득 중에서 저축은 얼마만큼, 소비는 얼마만큼 할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 절차를 보면은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 계획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와 수정,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풀이, 여기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해갖고, 교과서 206쪽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 20대부터 60대 이후까지, 주요, 각 시기별로 주요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안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체크 문제. 예금자의 예금이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될 수 없는 경우 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 원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금자 보호제도 1인당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자 계산 방법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단리와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다음 기간의 원금에 합쳐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 이렇게 있다는 거. 소득에서 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 지출을 뺀 거, 그쵸, 바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금은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높고 안전성도 높고, 그 다음에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민의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이거는 사회보험이 되겠죠. 사회보험. 다음으로 객관식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표는 각국의 연도별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입과 지출 내역을 나타내는데, 수입은 보통 소득이 대부분 차지하고,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눈다는 얘기했고, 경상소득은 근로재산 사업, 그 다음에 경상이전소득,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대표적인 근로소득이 되고,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이 되겠죠. 재산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체육대회 포상금은, 이거는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비경상소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식료품비, 의료비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소비 지출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소비 지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은 뭐라고 얘기했죠?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게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처분 가능 소득이 여기서는
320만 원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을 빼면 24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은 250보다 작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소비 지출, 소비 지출에 240이니까 4배가 되겠네요.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250이니까 사업소득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서 연 이자율은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2만 원을 받은 거 연이자율은 2%가 되겠죠. 2%.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을 또 받으면은 이건 단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만 400원. 이 이자가 포함된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거니까 복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리을을 보면은 예금 대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에 관계없이 명목 이자율이 플러스면 현금보다는 예금이 유리하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돈이 많아지면은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상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 지출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죠. 비소비 지출이 증가해서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대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A씨는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예금과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는 예금과 채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채권, B가 예금, C가 주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니까 만기가 존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주식에 대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실손보험 했으니까 이거는 민영보험이 되고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공적보험이 되겠죠. 공적보험은 강제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자, 그리고 보험의 성격은 미래 위험에 대한 어떤 대비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갑의 생애 주기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했는데 누적 저축액은 B 시점이 아니라 C 시점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A 시점과 C 시점에서는 모두 누적 저축액이 제로다.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그 다음에 AB 기간에는 여기가 되겠네요. AB 기간에는 자,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했는데 자, 이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C 기간에는 소득 대비 소비의 비가 작아진다 했는데 소득이 지금 소비의 비가 지금 커지는 거죠. 여기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생애 기간 중 누적 소득액과 누적 소비액이 일치한다면 나는 다의 합과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요 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간 거 BC는 예금과 채권 중에 하나인데 가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A는 BC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말이 아니죠? 자, 기억은 틀렸고 가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은 이자 수익은 예금과 채권 둘 다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예가 와야 되는데 여기 아니어가 있으니까 자, 니은도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되면은 시세 차익은 채권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디귿 맞고 그 다음에 C가 채권이면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인가? 자, 이건 예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